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오늘은 영국 LEL 런던에서 에든버러 갔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태풍으로 인해서 중간에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도 한 770km 정도는 탔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나의 파워, 테크닉을 자전거로 전달시키는 구동계로 이 파워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변속과도 매우 중요하고 체인이 중간에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출발, 특히 장거리 라이딩 중에는 ABC 체크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체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스키, 스노보드 좋아하시잖아요. 왁싱을 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놓치시고 간과하시는 것들은 이 엣지에 의해서 회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엣지와 반대쪽 엣지를 관통하는 그 엣지 체인지가 있을 거예요. 이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 바로 왁싱의 역할이에요. 왁싱이 잘 안 돼 있다면 엣지 체인징 변환 단계가 매우 부드럽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에서도 마찬가지 체인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파워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체인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쉽게 오일링이나 왁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상마모 그리고 마찰이 심해지면서 여러분들의 파워를 갉아먹게 될 거예요. 작게는 5W에서부터 많게는 20W까지 손실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 200W 정도 내신다라고 하는 초중급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W라고 하면은 약 10%의 에너지 손실이 체인으로부터 생긴다. 이거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체인의 변속 과정에서 스프라켓을 옮겨 다닐 거예요. 도르의 원리를 차용을 한 이 스프라켓이라는 톱니들의 뭉치들이 있는데 이 뭉치들의 위치 변환이 체인의 변속이라고 봤을 때 이 위치 변환 단계에서 체인이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과정, 이때 생기는 이상 마모와 과도한 마찰로 인해서 행어가 부러지거나 체인이 터져나가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장거리 여행 중에서 체인이 터지는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고생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체인 관리가 잘 될지 그리고 체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체인 관리는 오일링 아니면 요즘에는 왁스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일링의 장점은 그 점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윤활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시간도 매우 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점성에 의해서 흙, 모래, 먼지들이 체인에 들러붙으면서 체인때, 기름때라고 하는 오염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얼음에 흙, 모래, 먼지들이 엉켜 들러붙으면 이것은 바위를 깎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절삭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활 기능을 하는 그 기름에 흙과 모래, 먼지들이 낀다고 하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체인과 스프라켓 톱니들이 물릴 때마다 저항과 마찰 그리고 이상 마모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체인의 수명만 짧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프라켓 톱니의 수명도 짧아져요. 상어 이빨처럼 뾰족하게 생기게 된 형태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사다리꼴의 사각형을 갖고 있던 체인의 이빨 형태가 뾰족한 상어 이빨처럼 변한 것은 이상마모가 충분히 많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체인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빨들이 튕겨져 나갈 땐 매우 심각한 낙차,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체인의 관리는 첫 번째, 오일링이 충분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에 오일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다행히도 요즘에 나오는 왁스 계열들은 왁싱을 했을 때 온도가 낮을 때는
양초의 표면처럼 좀 고체의 형태로 있다가 회전하면서 마찰, 열이 생길 때 부드럽게 윤활제처럼 변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왁스의 표면, 굳어져 있는 표면에는 이물질들, 모래, 흙, 먼지들이 잘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름때 같은 오염물질들이 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특징은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기름 성분의 오일보다는 파라핀 형태의 왁스는 훨씬 더 내구성 좋게 오래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우중 라이딩 같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의 주행 환경에서는 그 왁스조차도 쉽게 사라져 버리니까는 비가 오는 때에는 100km에 한 번 정도는 왁스를 계속 도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50km에 한 번씩 칠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건식 오일들의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주 오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비 올 때 100km 이상의 라이딩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오일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만큼 이 오일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거리 때는 항상 오일과 왁스를 조그만 통에다가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중에는 30km에 한 번씩, 왁스라고 해도 50km에 한 번 정도씩은 도포를 하시는 것이 우중 라이딩 이후에 체인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체인은 비싸고요. 체인을 움직여주는 스프라켓 그리고 체인링에 있는 톱니 뭉치들은 훨씬 비싸요. 그런데 왁스나 오일은 만원, 2만원 정도 하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비싼 체인과 스프라켓 그리고 체인링들의 수명을 2배,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보면 그 오일과 그 왁스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개략적인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체인의 실질적인 구조와 시마노 체인과 호환되는 스프라켓과 체인링에 있는 톱니들은 어떠한 원리와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